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이 직접 나레이션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3분 이내에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 보죠. 유튜브에 짧은 URL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생성된 거를 갖고 카톡으로 보내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멤버들에 있는 뭐 밴드에 보내든가 블로그에 올리든가 페이스북에 올리든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전혀 큰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이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것조차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유튜브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스마트폰 상에서 자막을 생성시킬 수도 있고 음원을 갖다가 삽입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렵다고 절대로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휴일에 잠깐 한 3시간 정도 보시면 완벽히 마스터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는 안 되면 조카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제 막내 처제 조카가 늦둥인데 걔가 국민학교 6학년인데 저한테 막 자기 동영상 만들어서 막 보내고 그래요. 막 페이스북 메신저로 해서 막 자기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생방송하고 있다고 와서 보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요즘 아이가 조카들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한 기관 홍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많은 니즈는 이제 매체에 관한 어떤 혼란스러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매체가 많으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인 매체인가 우리가 시간도 없고 바쁜데 정말 똑똑한 놈 하나만 제대로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자 이제 홍보에 관한 기법에 관한 문제예요. 기법.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좋은가? 여기는 이제 매체에 관한 문제였었고, 기법. 첫 번째, 눈에 띄게 홍보지를 만드는 방법. 자, 어떤 분이십니까? 홍보지. 네, 그 기관에서 홍보지를 아직 만드세요? 종이 뉴스레터? 네, 홍보지 전단지. 전단지. 왜 만들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홍보? 네. 그 정기적으로 만드세요? 네, 정기적 한 달에 몇 분씩이나? 프로그램 4-5개만 고정해요. 근데 몇 장이나 찍으십니까? 22부. 종류당 22장을 뽑아서 단지 내고 붙이는 거. 네. 5종류를 각 22부씩. 네.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이시네요. 그 컨텐츠를 어디 다른 데 좀 활용하십니까? 다른 매체? 저희 시간 단지 내고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네. 원소스 멀티 유저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홍보지를 눈에 띄게 만들 것인가? 이렇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에 그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생산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여러분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막 기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소위 베네핏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기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홍보에 있어서 가장 이제 미스테이크를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공급자의 관점에서 막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 것보다 공급자의 관점을 좀 치우시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당신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면 이러한 이득이 있습니다. 또 당신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자 관점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오프라인 매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동시에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또 하시니까 결국은 하게 되면 많은 내용보다는 좀 함축적으로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제가 뭐 요즘 하여간 글이 많으면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키워드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진이라든가 그죠? 네, 메시지 중심으로 좀 구성을 하시되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술하게 되면 이제 안 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체든 온라인 매체든 똑같습니다. 자, 관심 끌기. 이제 관심 끌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죠. 관심 끌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많은 말들을 정말 하나로 딱 정리하는 기술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함축적으로 거기에다가 어떤 영상을 맞는 영상을 이제 올리느냐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 또한 좀 이따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요약을 하다 보니까 요약에 정말 한계에 빠진다. 그죠? 네,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아요. 요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약할 것이냐. 자꾸 요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결국은 자, 눈에 띄게 홍보지를 만드는 법, 관심 끌기, 요약의 한계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자의 관점보다는 소비자의 관점, 수요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해답을 좀 잡으셔서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독특한 홍보지 제작. 이것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게 뭐 제일 좋은 것은 결국은 핵심 카피와 눈에 띄는 그 임팩트 있는 비주얼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지난 30년간 제가 홍보를 해왔을 때 가장 갖고 있는 키워드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광고할 때도 보면 광고가 잘 된 광고와 뭐 잘 안 된 광고를 보면 그러니까 잘못 만든 광고는 정말 말이 많고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요. 근데 잘 된 광고는 핵심 키워드와 핵심 비주얼 딱 한 장이거든요. 그리고 풍부한 노래, 그죠?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요약의 한계라고 그것도 질문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100마디지만 이 100마디를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와 강력한 비주얼만 딱 뽑아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의 한 40%는 포기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 보여주려고 하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목을 끌 수 있는 독특한 홍보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홍보와 마케팅의 구분과 연결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와 홍보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의 그 방법론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홍보인데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마케팅의 관점에서 다 접근이 된다. 근데 이 마케팅의 접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쨌든 소비자 관점이다. 이것이 현재 그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관점에서 전부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소위 인터넷과 SNS가 발달이 되면서 소비자의 힘이 커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법이다라고 봅니다. 최근 트렌드 가벼운 말투 이거 저도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가벼운 말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적당히 따라가지는 게 답이 아니냐. 막 동시에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들을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20대 애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제가 애들이 쓰는 말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걸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조금 늦게 쫓아가도 저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검증된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소위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조현민 사태 이전에, 그죠? 조현아 사태 이전에 뭐 재미있게 지내요, 뭐뭐 지내요 하면서 이 지내요라고 하는 거를 갖고 엄청 홍보를 했어요. 되게 먹혔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양이 캐릭터를 갖고 뭐 호수공원에 와서 놀 고양, 뭐 무슨 고양 이렇게 자꾸 말을 붙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어요. 근데 검증이 된 것들은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그걸 따라서 갈 것이냐? 성격은 다르죠. 그러면 유사한 어떤 단어를 찾아서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지만 완전히 막 요즘 돌아다니는 말 여러분의 고객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의 고객들도 절대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주 패셔너블하게 쫓아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트렌디하게 쫓아가진 않아도 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홍보를 강의하면서 4,000년 전에 이라크에서 홍보를 했던 얘기도 하고요.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인간을 설득할 것인가에 관한 그 철학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보에 있어서는 사실 고전과 현재가 다 공존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한 번씩 들어봤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를 2000년 전에 책을 썼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철저하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을 설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에 관한 질문, 답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정말로 논리적으로 첫 번째 잘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 철저한 그 신뢰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것을 강조를 해라. 윤리성을 강조를 해라.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후원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의 것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투명하게 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와 윤리성을 강조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원칙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에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근데 많은 사회복지기관과 기타 그런 소위 NGO들이 과거에 그 부분에 실패를 해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면 그 NGO들이 자기네들의 예산 공개를 안 하는 기관들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기부를 하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 원칙, 그런 어떤 신뢰, 윤리성. 이게 2000년 전에도 처음 얘기했던 에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 그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얼마나 정말 열심을 위해서 다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에토스, 로고스, 페이소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00년 전에 얘기한 게 지금도 똑같이 먹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 매체를 잘 선택하는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윤리적이어야 한다. 설득에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윤리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면 안 되죠.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윤리와 논리성과
열정,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사실 홍보는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하고요. 네? 이거 안 하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홍보지를 만드는데 내용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해서 네. 논리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그죠?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많은 그 심지어 지자체 장들도 그러잖아요. 그 선거 공약을 내가 뭐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매니페스토 1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이제 본인들 어떤 신뢰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관의 공공성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윤리성과 신뢰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뭐 충분히 설득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원칙 속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매체를 선택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 번째네요. 자, 쓸모 있는 소통, 쓸모 있는 소통, 그렇죠. 너무나 많은 얘기,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피곤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객 세분화라고 하는 마케팅에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고객 세분화하면 좀 어려워지는데 뭐 갑자기 강의 죄송합니다. 강의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그냥 고객별로 맞춤형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객별로 쓸모있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쓸모있는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대에게 60대가 원하는 메시지를 60대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는 여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 남성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쓸모 있는 소통. 결국은 고객에게 맞춤형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거를 다 세분화해서 하느냐? 그럴 수는 없죠. 평소에 그렇게 소위 채널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 채널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 같은 경우에 보면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혹시 사용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스타그램 30대신 건가요? 30대신 건가요? 인스타그램은 통계적으로 30대까지가 가장 많아요. 40대 넘어서 안 쓰시더라고요. 자, 페이스북 40대, 50대 많습니다.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매체별로 거기에 딱 연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매체에 맞게 그 매체에는 이런 내용들을 올리자라고 하는 전략을 준 이게 소위 이거는 매체로 해결이 됩니다. 매체로. 네. 유튜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현재 통계적으로 10대입니다. 10대에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가지만 저희 어머님이 84살이신데 유튜브를 애용하세요. 텔레비전 재미없다고. 네, 그 아이패드를 하나 사드렸는데 아이패드에 검색을 하면서 옛날에 만능 몰루가 나왔던 영화가 유튜브에 다 서비스가 됩니다. 그거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유튜브의 그 연령별 사용자 현황이 결국 이렇게 결국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그 통계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만 해도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가 10억이었었는데 금년 초에 15억, 6월에 18억까지 올라갔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몇 억 정도 돼요. 네. 72억인가 하는데 거기에 18억 인구가 쓴다라고 하면 20%가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매체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예. 고객별로 일일이 맞춤형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홍보를 하려면 매체 전략을 잘 쓰시면 됩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예.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막 여러 개 메시지 갖고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일도 많은데. 자, 지역사회 주민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 생산품 등을 홍보하는 방법. 이것도 매체 전략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홈이랑 보유권과 다른 점. 우리 선주교 그룹홈이랑 보유권과 다른 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룹홈, 보유권과 다른 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룹홈 모르십니까? 네, 모르죠? 저분이 모르시니까 저는 더 모르겠죠? 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제가 따로 공부해서 네.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한 해답을 오늘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답에 대해서는 네. 지금 5분만 더 하고 30분 후에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소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제가 그 전에 중앙대학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인사를 하세요. 강의 때 뵀다고. 네, 그죠? 그래서 중앙대학교 나왔고요. 쭉 그냥 어쨌든 홍보만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기도 사회복지사 협회의 보수 교육을 한 3년 전서부터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회복지 홍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사실은 좀 적당히 했다가 가면 갈수록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유치원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홍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4시간인데 어떻게 4시간을 해요? 그죠? 벌써 일단 1시간을 지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끊어서 세 파트를 끊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매체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와 미디어, 특히 사회복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강의 중간에 이거 어차피 하면서 쭉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쉬었다가 할 텐데요. 강의 중간이라도 여러분이 혹시 제가 헛소리를 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이럴 땐 바로 그냥 질문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궁금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머릿속에 이제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고 얘기하시면 바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시 반인데요. 2시 4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